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일부 사회를 맡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장 활동하고 있는 김경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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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제 아내도 안 해주는 말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걷기 과학의 시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K 걷기 문화 확산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서울시의 채널에서도 생방송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일에 참석하신 내빈 소개, 그리고 김영기 위장님의 영상 축사, 그리고 우리 이상배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그 축사,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님의 축사,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을 다 같이 하시고 1부 순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종민 대한건강걷기연맹 회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주제 발표 후에는 좌장님의 진행으로 네 분의 토론자들과 함께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하여 토론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애국가 제창을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배 서울특별시 국민의힘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후반기 위장으로 당선되신 최호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많은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디 계시나? 네,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 네.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유, 운영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밑에 있어갖고 제가 손에 가져서 안 보였네요. 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교통위원회 소영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상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오늘 개최되어 가지고 그 전에 오신 위원님들도 한번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장님 참석하셨고, 임춘대 위원님, 강석주 위원장님, 김영옥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이 식전에 오셔서 한번 축하 인사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일부러 마지막에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회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종민 대한건강걷기연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좌장을 맡으신 주현재 한국원형탈모 환우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홍민 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정진 여주대학교 건강운동재활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재혁 대한걷기치유학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명준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더 이상 소개 좀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의 남궁혁 부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개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궁혁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참 영광스럽게 오늘 또 우리 최호정 회장님이 처음 되시자마자 제가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자리가 빛나고 아름답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이성배 또 대표 의원님이 계시니까 든든하고 참 제가 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께 후보에 잘 끌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호정 의장님이죠. 이제 7월 1일부터 의장님하고 이성배 대표가 뭐 거듭 그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는 동대문 3선거구 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날씨도 참 이렇게 덥고 한데 많이 오신 뭐 우리 의원님들 또 관계자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걷기 보통 같으면은 걷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은 걷기가 이제 맨발 걷기 요새 참 많이 뜨고 있죠. 그다음에 걷기는 항상 오래됐지만은 걷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 걷기를 하면서 저가 한 가지 이제 제가 잘해서 지금 이 간절히 난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우리가 그 계단을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 무릎 관절이 좋아진대요. 그 지금 제가 3년 만에 이걸 하고 약간 이제 뭐 우리가 건강식품도 먹었지만은 지금 제가 배드민턴을 치면서 많이 지금 좋아져 가지고 확실히 그 우리가 걷기가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터득이 아닌 또 그런 걸 또 배우지 않았나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손목 닿아서 9988 하잖아요. 99세 88하게 살자고 이거 하면 이런 좋은 정책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자리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와서 정말 우리의 걷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거 한번 치세요 말.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지만 특히 그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임종민 교수님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우리 김경진 위원장하고도 참 많이 교류를 해주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대한건강걷기연맹의 회장이자 삼육보건대학교 지역건강혁신연구소 소장 또 소장으로서 의욕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걷기의 선구자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우리 권흥민 한림성심대 교수님, 또 김정진 여주대학교 교수님, 또 이재혁 대한걷기 치유학회 이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최명준 과장님도 같이 오늘 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또 여러 많은 의원님도 참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잘 되고 좋은 의자가 발제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성배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여주대학교의 그 김정진 교수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투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격한 운동을 했고 또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와 실업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운동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다 보니까 산책을 하면서 걷기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걷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허벅지 대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뒤에 등 근육까지 다 허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이 걷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걷기와 스트레칭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알렸는데 그거에 대한 자만감으로 또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몸이 또 이렇게 약간 비대해지고 또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가 또 3번이 또 이번에 터져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좀 불편함을 요새 느끼고 있는데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좀 더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좀 더 잘 걷고 더 운동을 좀 많이 할 걸 이런 후회가 되는데 오늘 이 K 걷기 제가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K의 뜻이 뭔가를 좀 찾아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환수 위원님께서 K-팝 듣고 K-푸드 먹으면서 즐겁게 걷는 게 K-걷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걷기협회 회장이신 임종민 교수님께서 이따 나와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걷기 문화가 잘 확산되면 또 저희 지역엔 요새 황토길이 유행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또 지역 주민들이 걷기 위해서 좋은 길, 바른 길, 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시는 발제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은
걷기를 하면서 부상당하지 않는 걷기의 바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산시켜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환수 위원장인가 남궁혁 부위원장이 계신데 이 걷기 문화가 좀 더 정착되면은 공원 입구에다가 바르게 걷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안전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이 걷기 문화가 다시 한번 확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배 대표위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가 있는 날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좀 시간을 뒤로 미루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남궁혁 부위원장님은 저희 상임위원 중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가면 제일 1등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우리 부위원장님이시고요.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아마도 평소에 걷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성배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정말 걷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주말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에 하천이나 공원을 가보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어디에 계셨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걷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올바르게 걷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걷는 거지 어떻게 걸으면 척추에 도움이 되고 발바닥에 도움이 되는 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들이 나와서 이성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산책길, 하천길에 많은 걷는 분들이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도 저희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들이 나와서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궁혁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축사는 그 위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위장님과 그 오세훈 시장님의 영상 축사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솔비트르 암불란도, 즉 걸으면 해결된다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걷기는 시민 누구나 문턱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검증된 건강법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다양한 문제와 도전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걷기의 가능성은 물론 올바른 걷기의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남궁혁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궁혁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공원녹지 확충, 일회용품 줄이기 등 서울시 정책부터 시민 참여까지 환경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시는 서울시의회의 보배 같은 의원입니다. 방청객 여러분, 우리 남궁혁 의원께 큰 격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걷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일상적 걷기 문화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의 9988 손목닥터 가입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에 부응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프라 다음은 올바른 솔루션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에게 미치는 효용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올바른 걷기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 의회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K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남궁역 의원님과 대한건강걷기연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걷기는 규칙적으로만 하면 심장병, 비만, 우울증, 치매와 같은 질병들은 물론이고 암 발병 위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과학적이고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K-걷기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10년 전 55%에서 지난해 63%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 시민의 걷기 실천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 시민의 걷기 실천율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우리 손목 닥터 9988, 제가 가장 아끼는 정책인데요. 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99수 누리실 때까지 더 많이 걸으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우리 손목 닥터 9988.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매일 8,000보 이상을 걸으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즐겁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김영규 의장님과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석 내빈 여러분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제자 분들도 나오시고 토론자 분들도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고요. 네. 토론자분들은 앉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미소 활짝 하시겠습니다. 비행기 선생님 조금 가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남궁역 화이팅 하겠습니다. 남궁역!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개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김경훈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명함이 지금 네, 제가 문자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 원형 탈모 환우회 주현재 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원형 탈모 환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딱 보셨을 때는 사실 패션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시지 않으세요? 저는 또 대학에 있어요. 대학의 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환우회 환우들을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탈모라는
이 질병은 사실 아주 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탈모 관련된 시장이 1년에 3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김 있잖아요. 먹는 김. 그 김 총 경제 규모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탈모 관련된 시장이 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탈모라는 질병은 엄청난 관심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탈모가 아이들한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고, 저 역시 초등학교 때 이 탈모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탈모 환우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초대 회장을 맡고 이 환우회를 조직을 하면서 이게 질병이 낫지 못한다면, 난치성 또 희귀 질환인데 낫기가 어렵다면 이걸 극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탈모라는 질환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 많은 그 학부모님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이런 환우회를 좀 조직을 해서 이끌어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 이제 유수의 대학병원 교수님들, 이 피부과 교수님들이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이 올바른 K 걷기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우리 임종민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좌장 역할을 주셨는데요. 이 걷기 문화라는 것과 이제 탈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관을 시켜보니까, 이 걷는다는 것은 어찌됐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걸을 수는 없으니까. 야외에서 걸으면서 이 세상과 소통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 희귀병, 이 탈모라는 질환으로 사실 다 안 보이는 곳에 은둔해 있습니다. 그 은둔형 환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걷기 문화라는 것과 우리 이 온형 탈모 환우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귀중한 존재로 쓰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이 걷기 문화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발제 및 토론 진행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자료가 있는 관계로 발제를 먼저 진행하고, 발제 후 토론자분들이 앞에 토론석에 착석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건강걷기연맹 회장이자 삼육보건대학교 지역건강혁신연구소 소장이신 임종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치시느라 힘드시죠? 근데 아마 일단 제 소개는 몇 차례 한 것 같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이 걷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행사에 제가 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좀 발표를 해본 좀 경험이 있는데, 아마 지금 앞에 의원님들이 싹 물밀듯이 빠지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의회가 있는 날이면 이렇게 잠깐 짬내서 와서 인사말 하시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남궁혁 의원님이 정말 평상시에 생활 잘해 오셨나 보다. 이 전체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다 왔다 가시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K 걷기에 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고 돌아가셔서, 아까 전 큰 거 하나 얻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발표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원마다, 천변마다, 한강 공원마다 걷기 관련한 가이드라인 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좀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좀 시너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좀 경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장님께서 잠깐 왔다 가셨지만 뭐 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도약하는 데 있어서 또 뭔가 섬세함이 서울시에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남궁혁 의원님한테 일단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이라 제가 좀 빨리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조금 뭐 좀 재미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마이크가 여기 서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이동식 마이크가 있으면. 네. 되네요.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 걷기라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걷기 관련한 협단체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지금 뭐 서치할 수 있는 포털에 들어가면 서치해 보시면 걷기 관련한 협단체가 정말 이렇게 많구나. 진짜 정말 놀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랬고 불과 뭐 5, 6년 전만 해도 이 걷기 관련해서 단체에 뭐 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 좀 웃었어요. 실은 야 무슨 걷기가 무슨 뭐 기관이 있고 협단체가 있지? 약간 저도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걷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걷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누구나 다 걷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범람하고 있는 협단체들을 통하다 보니 이 걷기가 조금은 약간 좀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문화도 좀 있구나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아까 뭐 K-팝, K-푸드 거기에 즐겁게 K-걷기가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입담은 정말 끝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K-걷기 문화 확산이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뭐 그런 거죠. 일단은 이 걷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느냐라는 건데 그래도 뭐 조금은 잘난 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학기는 재활과학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재활이라는 건 어떤 다시 되돌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돌리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에비던스인 거죠. 어떤 근거가 있는 그 기반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네. 제 소개는 그렇고요. 오늘의 아젠다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젠다는 그럼 도대체 과학적 걷기라는 게 뭐야? 그냥 걸으면 걷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죠. 걷기를 했을 때 여러 형태로 걷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아까 여기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신발을 보면서 제가 좀 약간 마음이 그래도 서울시의 미래는 밝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대부분 구두를 안 신으셨더라고요. 운동화를 신으셨고 스니커즈를 신으셨어요. 그중에 이제 로퍼 구두를 신은 분도 제가 뒤축을 보니 굉장히 많이 달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뭘 반증하냐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신다라는 반증이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걷고 뛰고 일하시는 분들, 뭐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4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하는데 신체 어떤 역학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생리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생리학이 들어온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앞에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이 붙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리학이라는 학문은 채 20년이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대학의 전공 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터 컨트롤, 운동 조절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그걸 좀 재미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병리학인 거죠. 그러니까 패솔로지라고 하는 이 병리학이
어떤 케이스한테 이거를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조합이 돼서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입증된 효과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뭐가 안전하게 이게 좀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과학적인 걷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뭐 기사들이 있어요. 뭐 요즘 뭐 맨발 걷기 아까 시연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뭐 맨발 걷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건강한 운동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맨발로 걷는 게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약간 신발을 신으면 저 사람은 왜 신발을 신고 있지? 할 정도로 이 맨발이 열풍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맨발이 좋다? 신발 신는 게 뭐 좋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아마 이 시간대에 TV를 키시면 많은 이 종편이 열려 있어요. 종편에 많은 또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보면. 왜? 채널에 또 나오셔서 이렇게 또 자기 또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또 그런 직종이 됐잖아요. 서비스업이 됐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대부분 거기 나와 있는 종편에 패널로 나와 있는 닥터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만보 걷기를 추천하세요. 근데 만보 걷기 좋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만 해도 만보 걷기는 지금 쿠팡인가요? 들어가서 보셔다 2,000원, 3,000원짜리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만보를 안 걸으면 걸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돼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아까 어떤 우리 보건복지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거리에 나가면 걷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다면 만보를 안 걸으면 안 건강해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용어부터가 좀 정의가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강이나 중랑천이나 어떤 이렇게 천변을 가서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 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깅 그리고 워킹 이렇게 외래어도 이렇게 좀 써 있고 우리나라 또 이게 말도 써 있고 한데 정의가 좀 필요해요. 뭐냐면 워킹과 트레킹 그리고 조깅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조깅이 뭔지 아시냐? 조깅 가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침에는 운동 잘 안 해. 저녁에 좀 운동하려고. 조깅을 하자는데 무슨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보니까 조깅은 아침에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조깅이라는 거는 아침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조깅에 대해서 우리 주 교수님 아시나요? 조깅의 정의를 아시나요? 예. 조깅은 맞습니다. 조깅은 뛰는 거지만 어떻게? 약 5km에서 7km 사이 가벼운 러닝인 거죠. 예. 근데 이제 8km가 넘어가는 순간 그게 이제 러닝이 되는 거고. 근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는 가이드라인 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은 보면 걷기야. 그래서 조깅과 워킹은 분명히 틀리다. 그래서 이 걷기라는 워킹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제가 걷는 거예요. 내가 걷겠다고 하는 게 워킹입니다. 그래서 5km 미만 그게 이제 워킹이고 아침에 해도 되고 점심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는 게 조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서양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통계를 좀 말씀하셨어요. 서울 시민들의 걷기 문화가 약 10% 정도 올라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 미국 이런 선진국이겠죠. 러닝의 문화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 여기 안에 있는 성수동 서울숲 가시잖아요. 언제부턴가 크루들이 결성이 돼서 젊은 층들이 모여서 뛰기 시작해요. 예. 그게 러닝 크루들의 모임이고요. 지금 최근에 결성되고 있는 게 워킹 크루들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맹에도 그렇고 그러한 워킹 크루들이 이렇게 이 어떤 조그마한 모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용어는 분명히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한 가지가 좀 여쭤볼게요. 이 근육하고 뼈하고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인체에는 뼈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궁희 의원이 우리 죄송하지만 인체에는 뼈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네,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206개가 있고 이 근육은 64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 항상 듣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요. 인체에 뼈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100개 있나? 100개면은 뭐 호빗 쪽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뭐 길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근육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십니까? 근육은 그래도 한 2, 300개 되지 않나? 그럼 관절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최소한 뼈와 근육과 관절의 이 개수 그리고 이 어떤 이 간단한 어떤 이 정의나 얘네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오늘 아까 놀랬던 건데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저도 이제 동대문구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 중랑천에 정말 많은 인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오후 한 5시 반에 가시잖아요. 조회대 같은 곳에 정말 되게 멋진 우리 어머니 뻘 되는 분이 나오세요.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그럼 그 앞에 한 진짜 100명, 150명이 일제히 댄스를 다 똑같이 따라하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들한테 이러한 표지판이 가이드판으로 좀 나가면 참 좋겠어요. 관절별로 이 운동이 좋다라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과학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좀 잘 보세요. 그 대부분 이 걷기가 됐든 그리고 의학적인 전문가들이 됐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보건의료인이거든요. 그래서 재활과학 박사를 했는데 실제로 한의원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의원을 가면 저도 그걸 직접 경험했는데 극소수겠죠. 저한테 신발을 벗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뒤집고 딱 보여주고 이 뒤쪽에 많이 달아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왼쪽과 오른쪽의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직접 재주세요. 눕힌 다음에. 그러면 약종이 짝짝이거든. 그럼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뭐 추나요법 이런 걸 하면 두둑두둑 하면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분명히 추나요법 좋은 거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구두 뒤축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달아있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바깥쪽 뒤축이 달아있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앞쪽에 안쪽에 같이 달아주는 형태는 굉장히 노멀한 정상적으로 부하를 갖고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는 웨이트 베어링이 된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건 이 중간에 있는 거죠. 뒤쪽에 있는 부분만 닿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뒤쪽에 발꿈치 형태만 달아있는 형태의 분들은 100이면 100. 제가 100이라는 얘기를 원래 잘 안 쓰는데 약간 사자 같아서. 근데 뒤꿈치만 거의 달아있는 분들은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거든요. 뒤꿈치로 걷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무릎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쪽과 바깥쪽에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리 인공관절 심어야 돼. 그게 이제 반월판모형으로 안쪽하고 바깥에 두 개가 들어가서 이제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반월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게를 여기가 다 받는 거예요. 뒤쪽에만 부하가 걸리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발 뒤꿈치 쪽에 이 형태가 많이 달아있는 분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땡겨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조건 뒤꿈치가 달아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실은 뭐 우리 지자체의 보건소에 있는 우리 또 과장님도 한번 또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남궁원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3분이나 와주셨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정말 바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운동사 선생님도 와 계신데 너무 영광이에요. 제 이 얘기를 또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바깥쪽으로 걷고 있는 형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한 70% 이상 된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러한 이 안내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걸을 때 맨발 걷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맨발 걷기 할 때 이 진흙의 형태의 변화가 이런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 있으면 그분한테 정확한 이러한 형태를 알려드리는 게 전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올바른 걷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가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뷰를 이제 뭐 안테리어 뷰라고 하고 라테럴 뷰, 포스테리어. 그래서 이제 전면 그리고 이제 측면, 후면 형태로 봐요. 근데 대부분 이 형태를 딱 취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숄더 이 어깨 쪽이 약간 오십견이 와 있어요. 오십견 초기 증세라 이게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걸을 때 대부분 발에 초점을 두잖아요. 뒤꿈치만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암스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걸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적절한 암스윙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신발만 갖고 얘기하고 뒤꿈치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이러한 어떤 자기 이 진단은 좀 필요하다라는 이 오버헤드 스쿼트 뷰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뒤면 끝날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맨 앞에 계셨던 이성배 대표님, 이성배 이 대표 의원님이 걷는 걸 제가 봤어요. 처음부터 걸어올 때부터 봤어. 근데 이분은 분명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저는 좀 직감은 했어요. 어떠한 사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리에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똑바로 걷지를 못하세요. 어떻게? 팔자걸음을 걸으십니다. 팔자걸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발이 바깥쪽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가 여기 지금 좀 이렇게 전만 증세가 나오거든요. 이 스파인 쪽에. 왜? 배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다리를 벌리고 팔자 형태로 걷게 되면서 나의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은 4번과 5번 수술을 하신 것 같고 3번의 수액이 또 탈출을 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터졌다면 양쪽이 터졌다면 지금 이렇게 걷지 못하시겠죠. 근데 이런 형태의 분들이 팔자걸음으로 계속 걷다 보면 그게 뭐죠? 임산부 형태의 걷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형태의 걷기가 이렇게 팔자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게 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팔자 걷기도 있지만 약간 안쪽으로 걷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더 웃긴 건 한쪽 발은 팔자고 한쪽 발은 안쪽으로 걷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한강변 가서 걷는 사람 한번 걸음걸이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암스윙 자체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암스윙 자체가 없이 그냥 걷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어떤 그 얼라이먼트라고 하거든요. 정렬의 문제인 건데 이게 이상 신호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거 많이들 지금 아시잖아요. 거북목이라고 무조건 이 증세 나오면 무조건 거북목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형태가 있으면 무조건 거북목이라고 하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엑스레이 필름의 사진인 건데 이게 이제 어깨 이 단에 이제 어떤 봉이라고 하거든요. 봉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는 여기 아크로미온 쪽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형태의 걸음걸이 패턴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파킨슨 디지즈라고 해서 파킨슨병에 있는 분들이 점진적인 운동을 하면서 고릴라 형태의 이 걸음걸이를 좀 구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형태가 나온다고 해서 거북목이다 라고만 판단하는 거는 무리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어떤 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거에 커브가 있고 잘못된 걸음걸이를 갖고 있는데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10,000보를 안 걸으면 운동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 둔치나 우리 중랑천에 가보시면 아침 6시쯤에 나가보시잖아요. 65세 이상 노인군들이 정말 많이 걷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1시간만 걸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걸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걸으신다면 슈퍼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에 편축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10,000보를 걸어야 돼. 10,000보를 걸어야 돼. 이 상태를 걷게 되면 오히려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개별적인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보상의 걷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데 걷는 걸 뭐 어떻게 걸어야 돼?
근데 제가 많은 그 동영상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기 머리에 정수리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당겨서 하늘 향해서 이제 하고, 뭐 좋아요. 그리고 어깨는 뭐 피고, 뭐 시선 뭐 45도로 하고, 어깨는 쭉 핀 상태에서 피고, 뭐가 이렇게 걷는 게 어려워.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실제로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존스 홉킨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22만 6천 명 이상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뭔지 아세요? 실제 건강과학 효과는 1000보가 아니라 2300보. 그러니까 약 성인 평균 걸음으로 시작했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걷기 시작해도 건강의 유효함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000보 이상이 되면 급격히 그 운동의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2만 보 이상을 걸었을 때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죠? 나 3만 보 걸었어, 4만 보 걸었어, 5만 보 걸었어. 오, 대박.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앞서서 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상이 철저히 대상자에 맞춰서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맨발 걷기에 대해서 잠깐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맨발 걷기를 하면 뭐 관계자도 오신 것 같은데 한두 분, 맨발로 걸으면 뭐 암이 치료가 되고 뭐 막 파킨슨 환자가 막 낫고, 분명히 작용은 하겠죠. 그게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근거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병원 이상급에 가게 되면 재활학과 닥터들이 처방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기관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게 바로 루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루드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감각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관 중에 하나가 재활학 쪽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라든가 뇌성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기 경남 쪽 내려가시게 되면 승마장에 재활승마장이라고 있어서요. 그 뇌성마비 아이들이 이 말을 쓰다듬고 체온을 느끼고 부드러움을 느끼고 말에 타는 그 순간까지 그 감각을 통해서 PNS라고 하는 그 말초신경 병변에 있는 친구의 그 느낌을 활성화를 시켜줘서 뇌가 활성화가 되면 CNS 중추신경까지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루드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재활학과에서는 이 루드 어프로치 관련해서 처방을 내기도 하고요. 이 처방은 우리나라 보험수과에 정상적으로 급여 청구가 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맨발 걷기하고 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을 통해서 걷다 보면 바닥에 있는 촉감,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 촉감이 전달이 되고 그게 말초신경을 통한 나의 감각기관과 나의 중추신경을 관할하고 있는 뇌의 활성화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좋은 게 뭐냐? 꿀잠 잔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맨발이 아닌 신발을 신고 많이 걸어도 꿀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끝쪽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인데 제가 최근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된 건데 맨발 걷기로 발바닥 자극을 통했을 때 균형 능력 증진이 어떨까?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발 걷기나 신발 걷기나 똑같이 무언가 근육과 아까 말씀드린 그 뼈와 관절들이 이 통합을 이루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고유스러운기라고 하는 것을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의 밸런스를 관할하고 있는 손해가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평형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이는 곧 노인분들한테 낙상의 예방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규명해낸 논문을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델분인데 저기 뒤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권민아 대표님이신데 그 논현동에서 굉장히 좀 아주 유명한 필라테스 원장님이시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장비에 제가 세워놓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머리를 올리고 막 어깨 피고 막 이게 걷기 그 준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지금 충북 음성에서까지 지금 오신 분이 앉아 계신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 서 있게 되면 어떻죠? 여기 있는 분의 손을 보시면 손등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손등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손등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아까 엑스레이 필름상에 여기 어깨뼈 이 볼 모양처럼 생긴 어깨뼈 있죠? 그게 약간 안쪽으로 말려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그 상태에서 걷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 팔자가 아니라 그것도 발도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걷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엄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나란히 이렇게 앞으로 됐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내리시면 엄지가 앞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엄지 발가락도 오른쪽 왼쪽을 보고 안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있으면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여기에 있는 아까 손등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가 이거 한 가지만 엄지가 앞으로만 봐도 그냥 우리는 일자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주 미세한 거지만 이 볼 모양의 헤드가 오른쪽으로 살짝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 7개의 이 머리를 받쳐주고 있는 이 경추뼈가 부담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엄지척 걷기라고 해서 제가 항상 특강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란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발가락도 엄지발가락도 일자로 하고 걸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형태인 거죠. 이 중간에 있는 형태가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가 많다라는 거죠. 당연히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5개의 뼈. 지금 앉아있는 상태가 시팅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5개의 이 룸바라고 하고 있는 요추 뼈가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게 지금 앉아있는 시팅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걸을 때 뒤꿈치부터 내딛고 걷게 되면 힐 스트라이크 때 이 부하가 시팅 포지션 때보다 더 많은 부하가 무릎에 걸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앞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다? 노멀한 얼라이먼트를 회복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걷기는 근력 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걷기 하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 하시죠? 산에 가시면 나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등을 치세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산에 가면 어른들은 등을 치고 계세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나쁜 행동이에요. 내 몸한테.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척추에 굉장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상태로 카프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카프머슬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더 표현하자면 트라이셉스 슈레라고 하는데 3개의 근육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을 우리는 높여줘야 돼요. 왜? 이게 걷기 이전에 내 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임종민, 나 이제부터 걸을 거야. 걸을 거니 너가 나한테 시동 좀 걸어줘. 그게 카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생명병사에도 이게 나왔는데 앉아있는 상태에서 카프레이즈만 하더라도 뭐가 좋아졌다? 치매 발병률과 당뇨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게 최근에 생명병사의 하버드대 연구팀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카프레이즈는 걷기 이전과 걷기 이후에 하면 굉장한 혈당 감소와 그리고 치매 발병 그거에 떨어뜨리는 아주 획기적인 운동 방법이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카프레이즈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득을 줄까? 뭐 많아요. 뭐 등척성, 등장성 뭐 많아요. 좀 말씀 빨리 드리자면 손등이 앞을 본 상태에서 충충걸음을 걷게 되잖아요. 이거는 절대 근력이 코어 머슬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배가 나온 상태에서 힘을 빼고 걷게 되시거든요. 그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종목 중에 걷기는 운동 스포츠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잖아요. 일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의학자가 뭘 썼죠? 5cm의 기적이라는 걸 아마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걷고 있는 폭이 좁아. 그럼 코어가 작용을 안 해. 하지만 5cm만 더 넓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어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세요. 왜? 창피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엄지 척을 하고 앞으로 걸어.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서 저 사람 뭐야? 그렇게 분명 어차피 뭐야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그분 숨어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5cm만 보폭을 넓혀보십시오.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이 됐던 iOS 버전이 됐던 요즘 너무 스마트해져서요. 거기 어플을 딱 열어보시면 제 보폭이 몇 cm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남성 성인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80에서 85cm가 적정한 보폭의 거리 길입니다. 그래서 짧게 걷는 촘촘 걸음은 오래 아무리 걸어도 그 운동이 많이 될 수가 없고요. 보폭을 좀 넓혀서 걷는 게 진정한 과학적인 걷기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압력과 감각 신호가 전달이 되고 운동인지 능력이 개선 효과가 나온다라는 제가 그 논문을 또 많이 찾아봤고요. 뭐 끝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100세 시대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10월 27일 날 우리 남궁현 의원님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10월 27일 날 한강에 있는 뚝섬 수변공원에서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걷기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장소에 지금 서울 도시 정원 박람회가 열리다 보니까 아무도 한강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27일 일요일 날 50여 개 단체가 신청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거기서 또 똑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넘어서 버린 지 오래예요. 주변에 100세 넘은 분들 많으세요. 뭐냐? 한강의 어떤 기적을 서울시에 있는 시장님이야 시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예산을 쏟아붓고 계시거든요. 우리 지역구도 그렇고. 그렇다면 100세 시대를 뛰어넘어 건강한 12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학자로서 걷기에 또 전문가로서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앞으로 나와서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건강걷기연맹 임종민 회장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를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권홍민 학생처장님이십니다. 여주대학교 건강운동재활과 김정진 교수님이십니다. 대한걷기치유학회 이재혁 이사님이십니다.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최명준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홍민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홍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지금 걷기에 대한 이게 너무 많은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이게 올바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요. 저희 전공에서 보자면 치과에서 이제 양쪽으로 씹으라는 그거를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실천하는 방법은 또 굉장히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또 건강이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면 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손목 닥터 9988 이렇게 해서 양적인 성장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신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 걷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임종민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걷기, 신체 활동 수준이 우리가 이제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상당 수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초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걷기 실천율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승했다는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 습관병의 이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한민국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에 관련한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우리가 신체활동을 일주일 기준 150분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제 땀이 날 정도의 이상의 강도인 고강도의 경우에는 75분 정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남성은 47.4%, 여성은 42.3%, 65세 이상은 28.7%, 19세에서 64세는 48.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보다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또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운동, 여가 활동으로 중강도,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실제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중강도, 고강도의 비율이 8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포츠, 운동, 여가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40여 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하루 신체 활동, 운동과 여가로 인한 그런 신체 활동보다는 오히려 업무로서 보내는 그런 강도 높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좌식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우리가 혈액 순환뿐만 아니라 이 신체 전반의 순환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좌식 시간을 8시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심혈관 문제라든지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실제 좌식 행동으로 보내는 하루의 평균 시간은 8.9시간,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63.7%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걷기 그리고 신체 활동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걷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걷기 신체 활동 증진의 필요성 관련해서 캐나다나 중국 그리고 WHO, 영국, 미국에서는 2018년도와 2021년 계속적으로 신체 활동 관련 새로운 지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종민 교수님의 발제 자료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우리가 10,000보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걸음을 10,000번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 자신의 키 180cm인 사람은 거기서 100을 빼면 80이 되지 않습니까? 80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은 거의 8km를 걷는 겁니다. 즉 10,000보의 관점은 이게 양적인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령 연세가 있으신 150cm의 여성 노인 같은 경우에는 5km를 걷는 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걷기를 수행할 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자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10,000보를 걷는다고 해서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걷는 방법이 다양한 암 예방 관점에서의 그런 결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방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에서 제시를 했듯이 우리가 땀이 나지 않는 그냥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의 저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에 비해서 암 예방의 효과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땀이 조금 날 정도로 그리고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로 나에게 자극이 되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지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10,000보의 관점을 벗어나서
나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를 수행할 때 실제 암 예방 효과와 같은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에서의 그 정책 중에 하나인 손목 닥터 9988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손목 닥터 9988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어떤 신체 정보라든지 그리고 걷기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몇 보를 걸었느냐의 정보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 개개인의 정확한 어떤 생활습관병의 유무라든지 개개인의 적합한 강도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미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정책적 제도의 개선 또한 국민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올바른 K걷기 문화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혁 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임종민 교수님께서 과학적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이제 다양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과학적 걷기가 이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걷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걷기에 대한 뭐 무분별한 어떤 그 무분별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지식 전달이 굉장히 많이 정보 전달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손목 닥터 이제 사업이라든지 온 서울 건강원 이런 사업들이 결국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하고 같이 연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더욱더 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서울시 단위에서도 많은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걸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국가 산업의 그 육성 산업으로 이제 그 성장을 시키려고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 걷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개인 맞춤형 알림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두 번째가 중요한 점이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와 소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걷기 문화, 건강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걸 넘어서 같이 실천해야 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할 거고 또 기업 차원에서도 기술 개발이 계속 필요할 거고요. 또 전문가 집단에 있어서는 저희처럼 이제 재활이라든지 운동을 이제 전공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맞춤형 건강 콘텐츠 그리고 올바른 지식 정보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어떤 명목으로 이제 시티 사업들이 이제 많이 또 그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 그리고 뭐 빅데이터 분석에 이제 투자하는 방안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가 결국에는 그 연구 측면에 있어서 대학 기관에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재정 지원이 국가 중심, 정부 중심에서 이제는 지자체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갖고 있는 예산을 대학에 많이 투자를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투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작년 9월달에 이제 그 제정이 됐던 디지털 헬스케어법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정보의 주체가 누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주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는 어떤 조례적인 측면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례들을 제정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조금 이제 그 의원님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혁 이사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명준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장 최명준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걷기 토론에 되게 참석해서 되게 영광이고요. 오늘 이제 임종민 교수님께서 이제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그 걷기 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서울시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 이제 서울시 사는 손목 닥터 9988
이 사업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9988 이용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여기. 네. 그래 생각보다 저쪽 손 드시려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 10명 중에 1명인데 사실 저희 사업이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세 이상 성인으로 봤을 때는 한 뭐 7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용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이름 사업명부터 아시겠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21년도부터 이 시범적으로 해서 소목닥터 9988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년간의 사업에 걸쳐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사업 들어왔는데 이제 올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개선하면서 올해 3월 4일부터 휴대폰만 있으면 이제 저희 9988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상시 모집을 하고 연령 상한도 저희가 연령 상한을 없애니까 그 이제 급격하게 이제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약 3년간 약 45만 명이 누적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 3월 4일부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55만이 넘으셨고 현재 60만 정도 추가로 들어오셔서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9988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을 하루에 이제 8,000보 이상 걷거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거 저희가 5,000보를 하는데 매일매일 걸으면 200포인트를 저희가 그 포인트가 지급되고요. 뭐 주 3일 연속 걸으면 또 포인트가 지급되고 뭐 4주 연속 걸으면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포인트 외에도 저희 9988 앱 안에 그 마음 건강이라든가 뭐 이제 근력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헬스 자세를 좀 받을 수 있는 뭐 홈트레이닝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식단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앱 안에 이제 민간 스타트업가 제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제 직접 입력을 해서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휴대폰만으로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워치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갤럭시 워치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연동해서 하실 수 있고 그런 심박수라든가 이런 게 다 연동이 되니까 충분히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저희 이 사업을 해보니까 되게 젊은 층이 되게 많이 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걸음수를 쭉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거의 하루에 8,000보 이상씩 걷고 있고 올해 젊은 층들은 이제 그 한 6,000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대, 30대는 평균 한 6,000보 이분들이 이제 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에 되게 걸음 참여가 되게 높고 이제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오늘 7,000보 됐는데 조금만 더 나가서 걸을까 하면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다시 또 산책도 하시고 이러면서 8,000보를 걸으면서 좀 신체 활동을 저희가 유인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일 텐데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걷기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약간 서비스 수준을 좀 높이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한 9월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이 매년 10만 명씩 등록이 되고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서울에 이제 한 10년간 등록된 분들이 한 170만 명 되는데 이제 보건소 가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체크를 한 이후에 뭐 분기별 한 번씩 보건소 가서 다 체크를 하는데 그 보건소에서 하는 방법이 문자나 이제 뭐 전화로 이제 독려하는 방법 오프라인식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저희 이제 9988에서 그분들의 대사증후군 시스템과 저희 9988을 연결해 가지고 그분들의 정보를 9988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 이제 정신 건강 관련된 어떤 자가 진단 테스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 홈페이지 그쪽 시스템과 연결해서 저희 9988에서 이제 직접 자기의 마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보완을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 일시에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데 향후에는 뭐 금연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좀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걷기를 기반으로 하되 9988이 서울 시민의 이제 모든 건강을 체크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최명준 과장님 토론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스마트 건강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말 스마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준비해 주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발제 및 토론자 분들께 상호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대상자에 대해 말씀 주시면 3분 내에서 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마 맨 옆에 우리 최명준 과장님 나오셨는데 다들 바쁘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스마트 건강과 과장님은 정말 이 긴 시간을 할애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분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 방송이 이제 저희가 녹화가 됐고 저희 단체도 이걸 좀 뿌릴 건데 많은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서울에는 뭐 이게 영어로는 이제 시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으러 나갈 때는 뭔가 산을 찾거나 한강을 찾거나 천변을 찾아요. 아, 좋죠. 근데 제가 이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동기부여가 그동안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노력 덕분에 걷기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러닝하는 크루들 사이에서는 러닝 크루가 시티런이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인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동기부여가 그 안에도 시티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티 안에서 시티 워킹을 하자. 그 대신 거기 안에도 동기부여를 해드리자.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거나 뭐 마트를 가시거나 이 도시 안에서도 걷는 거를 충분히 이끌어내자라는 거죠. 아까 여기 발표한 것 중에 은둔형이라고 우리 주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혼자 독거하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또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우리 최명준 과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산도 좋고 뭐 강도 좋지만 시티 안에서도 걷는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재미난 스탬프가 됐든 그리고 스마트한 세상이 됐으니 스마트 건강관리과에서 워치가 됐던 스마트폰으로 뭔가 갖다 대면 그 포인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에서 무언가 눈간 사탕 하나라도 먹을 수 있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분명히 크나큰 건강한 문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괜찮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민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이제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늘 고민하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강이나 한강 이런 천변에 뭐 맨발 걷기 길, 황토길 만든 인프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도시 내에서 집 근처에서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기 이제 스마트 워치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보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따로 일반 시민들한테 보급하지 않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고립 청년이라든가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가 뭐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출산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스마트워치 한 1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뭐 마트에 가고 장에 가고 이렇게 조금 활동하기 유인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할 예정이에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반기에 이런 건강 취약계층의 스마트워치를 한정적으로 이제 보급해드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가시는데 이제 대부분 많이 가시는 또 안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한번 가시면은 뭐 특별 포인트를 저희가 주면서 재미있게 소소하게 한다든가 또 운동고립 청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뭐 GPS에 이걸 찍어서 여기서 집 근처에 어디 공원에 한번 갔다 오시면은
이게 찍고 오시면 이게 지피엑스가 찍히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특별 포인트를 주고 이런 걸 되게 저희도 그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교수님 말씀을 꼭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플로어에서도 함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착지를 할 때는 어떻게 착지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제가 강연을 했을 때 닥터분께서 이걸 저한테 질문을 똑같이 던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뭐가 있냐면 뒤꿈치부터 이제 내딛는 게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힐 스트라이크 자체의 걷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요즘은 운동화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그 이제 뭐 방송이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운동화면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예요. 예. 우리나라 운동화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아니면 애들이 싫어했어.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브랜드가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게 돼서 나이키의 아성을 무너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호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아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발 뒤꿈치부터 해서 발바닥을 대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는 게 무조건적인 FM적인 걷기의 이 어떤 문화였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그걸 또 규명해냈고. 하지만 요즘은 운동화가 잘 나와서 풋 형태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랫하게 걷는 것 같지만 플랫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뒤꿈치부터 걷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그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걸음걸이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많은 의학자 전문가들이 이거를 조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플랫하게 걷는 형태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맨발 걷기하고 이제 중복이 된 건데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평한 형태의 그 우리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평발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안쪽으로 무게가 쏠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맨발 걷기를 오래 하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 아치 형태가 없는 평발 형태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힐 스트라이크 걷기가 좋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굳이 이제까지 교과서적인 힐 스트라이크로 걸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은 그 걷기 문화도 조금 많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떻게 좀 답변이 됐나요, 선생님? 아주 답변이 아주 이해가 잘 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지금 노인정 얘기다 보면 고스톱 치면은 치매 예방는 맨 고스톱을 많이 치잖아요. 저 오늘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지금 걷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주든지 뭘 주면은 그게 활성화되면 근육이 좀 늘어나서 아마 노인분들이 그 사고가 덜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니까. 근데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에다가 이런 걸 좀 그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전달해서 그 다 고엽 치는 것보다는 아까 말대로 그런 포인트를 줘가지고 노인분들이 좀 걷기 활성화해서 근육 활성화시켜서 좀 그런 쪽으로 하면은 좀 사고도 덜 나고 건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마 뭐 우리 과장님이
건의해가지고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뭐 있나 좀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가 하루에 8,000번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올해 3월부터 이제 좀 고민하다가 70세 이상 어르신은 8,000보 걷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주변의 의견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5,000보로 좀 낮췄어요. 70세 이상 어르신. 근데 의외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되게 8,000보 훨씬 넘게 걸으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다른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그 복지정책실에서 이제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100개소 정도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 내에 디지털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뭐 바둑 투하고 치매 예방하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마 저희도 복지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더 신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포인트도 지급하면서.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우리 보건소팀 질문 좀 한번 해주세요. 어려운 시간 내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왔습니다. 예, 여러 의견들, 교수님들 의견들 재밌게 들었고요. 또 간략하게 뭐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해서 한 달치 이런 거는 또 쉽게 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또 사업 제목도 또 생각나곤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70, 80대, 60대 어른들은 굉장히 잘 걸으십니다. 근데 그 잘 걸으신 분들 말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 의한 못한 분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그에 대한 통계 같은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잘 걸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잘 걷게 뭐 여러 가지 뭐 워크온이랄지 아니면 요즘은 이런 9988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도록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잘 못 걸으시거나 또 걸으실 의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현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대, 80대 맨발 걷기를 지금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손을 잡아 끌고 이러셔도 잘 안 걸으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3명 걷고 예, 어느 때는 1명 걷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더 시 차원의 또 전부 좀 공통적인 그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면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있잖아요. 14개 이제 질병에 대해서 뭐 만성 질환 하는데 그중 이제 비만에 관한 신체 활동도 있잖아요. 어르신 장애인도 다 있고 아마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아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사실 되게 어렵죠. 그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어르신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은둔고립 청년들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이끌어내는 게 정말 어렵고 저희도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봐도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도 항상 근데 그런 우리 동대문 보건소 이제 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네. 차장님 저도 잠깐 좀 멘트 좀. 제가 이제 이 기관의 리더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얘기가 많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남궁 의원님하고 우연치 않게 만나서 지하철을 같이 타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이제 오가는 걸 제가 봐요. 스마트폰으로 뭘 하냐면 다 옷을 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령대를 딱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옷 사러 신발 사러 엄마 손 잡고 동대문까지 가거든요. 하루 종일 동대문 걷다 와요. 근데 요즘은 걷지를 않거든요. 그 이유가 편리해진 스마트 세상 때문에 장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안을 아마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이렇게 대안을 딱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전국 대학에 있는 교양교육협의회 그 교수 회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전에 있던 대학에서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건강과 워킹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 내에서 그러한 교양 과목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에 있는 대학과 관내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에 계신 은둔형 홀로 사시는 분들과 협업이 돼요. 왜냐하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자기도 늙었는데 다 같이 아픈 친구들하고 걷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활력소를 우리 자장께서 이번에 교양교육협의 회장님이 되시면 전국에 있는 대학에 이 건강걷기 문화의 교과목이 생성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스포츠과학과라고 하는 전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뒤쪽에 배봉산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배봉산의 일부는 우리 삼육재단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이 많이 걷고 있지 않으니 그러한 과목을 우리 자장께서도 좀 발표를 해주시고 교양 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손잡고 걸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드는데 꼭 비용이 들지는 않아도 돼요. 일선 지역에서 보건소에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대학과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마케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만약에 그 이번에 회장 취임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전문대학에 이런 교양 과목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 삶과 사회에 걷기 문화는 크게 더 활성화되고, 이걸 이제 과목으로 엮는다면 건강도 물론이지만 걷기의 인문학, 또 걷기의 사회학, 이렇게 엮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어르신들 말씀도 나왔고 청년들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요새는 다 스마트폰 하면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또 학원에 가서 거의 뭐 움직이는 시간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중학생 때 이제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겨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제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랬던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모닥터 9988은 이제 그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가 답변해서 되게 좋은 말씀이신 거고, 저도 이제 뭐 학부모로서 이제 뭐 중학생, 고3 뭐 애가 있는데, 애들 학원 다니고 이제 거의 학교에서 체육 시간 외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당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애들이 당을 많이 섭취해요. 운동량은 적고 당을 많이 섭취하니까 되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애들 당을 좀 줄이면서 신체 활동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저기 방송 끝난 거죠? 네. 그럼 좀 쉽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서울에 청소년 관련 시설 있잖아요. 수련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농담조로 그런 말도 들었어요.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 네.
왜냐면 애들이 다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렇기 때문에 평일에 없는 거예요. 평일에. 근데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한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애들은 그때 다 학교나 학원 가고 하는데 주말에는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되게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큰 애들은 그런 수련관에 어떤 주말 프로그램 좀 돌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잠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그 강제적으로 돌리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애들 예를 들어 애들 학교 끝나면 거의 학원으로 돌리기 때문에 중고생, 고등학생들 거의 학원 다니고 저녁에 10시, 11시 오고 하잖아요. 저도 항상 저녁에 픽업 갑니다. 퇴근하고 나면.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금 접근 여지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이제 뭐 좀 되게 어떤 프로그램을 또 도입하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나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돌봄 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돌봄 학교 안에서 신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몇 개의 곳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해서 활성화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게 있고 저희 소목탁도 9988도 사실은 현재 19세 이상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저희는 이제 자기가 적립한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뭐 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이나 편의점 다 사용할 수 있게 서울페이 가맹점만 25만 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성인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에 대해서도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에 대한 거 가장 정말 저희 며칠 전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애들한테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정말 이게 그런 고민 이게 구체된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당 줄이고 신체 활동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논의하다가 9988도 현재 연령이 있는데 19세 이상인데 이거를 활용해서 애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당장은 못 하겠지만 이게 시스템 좀 안정화되고 하면서 어떤 애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성인하고 또 다르게 가야 되니까 그럼 또 예산하고 또 맞물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이 필요해서 하니까 어쨌든 되게 우리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9988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좀 더 하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네. 과장님 저도 잠깐 좀 끼어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은 질문하신 우리 지원관님도 질문이 명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 언론 기사에 난 걸 보시면 조희영 교육감하고 성동구 소재에 있는 행당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학교 안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된 거죠. 전 실은 그걸 보고 좀 많이 웃었는데 중학교 안에 맨발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행당중학교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잘 알고 있는데 행당중학교 안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맨발길을 만들어서 그거하고 관련된 분들이 거기서 막 걷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있거든요. 픽업 저도 갑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아침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체육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에서 체외 활동이 방과 후 활동이 원래 학교 끝나고 하는 게 방과 후 활동이잖아요. 요즘 바뀌었어요. 아침에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침 7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이 오전에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중학교 안에 꼭 맨발 걷기 길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도 우리 지역 내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3년째 맡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이 보안이 살벌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이점도 있지만 그 운동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의 접근법을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하고 우리 학자들하고 또 시하고 많은 또 이 정치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당 안 재요. 아까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과장님께서도 당을 안 재고 있는데 소아당뇨는 지금 큰 문제라는 거죠. 예. 아예 어린애를 무슨 당을 재? 아니요.
돼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과 후 시간, 아침 시간대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소화 당뇨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준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K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발제를 준비하신 임종민 회장님,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과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고 의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걷기 과학의 시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K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지원관님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이준규 회장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오늘 어디에서 오셨냐면 이준규 회장님이시라고 충청북도 음성에서 오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걷기 관련해서 저한테 좀 특강을 많이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분께서 실은 불과 한 달 전에 음성에서 걷기 대회를 200명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